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이도의 집현전입니다. 저는 논술과 강사 엄채빈입니다. 네, 저는 논술과 강사 고유란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도의 집현전 온라인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 요즘 온라인 논술 하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온라인 논술의 이 선택의 시대는 좀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논술을 통해 아이들이 실전 논술 실력을 상승시키고 또 변화하는 교육의 흐름에 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저희가 아직도 가끔씩 수업 상담 드릴 때 온라인 논술 하면서 의구심 있으신 학부모님들 계세요. 하지만 저희 강사진들은 온라인 논술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꼭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유란쌤, 온라인 논술이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네, 먼저 이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교 학점제는 교육부가 2025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하기로 한 제도입니다. 특히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데요. 온라인 수업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논서술형 수능 도입이 거의 확실시돼서 논술의 중요성, 또 온라인 논술 수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고교 학점제가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온라인 논술 수업에 대해 생소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유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건 좀 강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일단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인 제도입니다. 이런 교육 변화 흐름에 맞춰서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면서 토론 형식에도 익숙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학생이 미래의 승자가 될 거예요. 아, 그럼 한마디로 이 온라인 같은 다각화된 교육 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무작정 유명한 학원에서 몇십 명씩 함께 수업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소수 정예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논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바로 글로 쓰는 연계된 수업에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토론하고 이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글을 쓰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수업 수강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도의 집현전 온라인 논술은 소수 정예 맞춤식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수업 방식을 시행해서 이에 대비하고 있고요. 아,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도희 집현전 온라인 논술 수업 현장은 좀 뭐가 다른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이도의 집현전 온라인 논술 수업 글쓰기 현장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음, 내 인생 책에 대해서 쓰면요, 그러면, 음. 내가,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만드는 책을 하면 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는 책을 고르면 되죠. 책을 골라서 선생님한테 알려줄 거는 서론, 본론, 결론. 우리 맨날 쓰던 거 어떻게 쓸지 그, 책이 여러 개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개보다는 하나를 고르면 좋겠어요. 한 권. 음. 잠깐만요. 음. Y 우주. Y 우주? 네. 자,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Y 우주를 읽고 나서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그 Y 우주가 제가 천체 물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만든 책이에요. 그 책을 그, 그 책을 못 읽었다면요. 그러면은 지금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돼 있었을 거예요. 오, 너무 좋은데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도영아, 이거 결론에 이 부분 넣어주면 어때요? 네. 이걸 결론으로 쓰고요. 서로는 그냥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한 거야? 책에 뭐 아무 계기가 없이 그냥 책장에서 발견했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했어? 어떻게 발견했다는 거가 무슨 그러니까 뭐 누가 추천을 했어? 뭐 숙제였어? 아니면 뭐 그런 거였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응. 엄마가 Y 책이 전권을 사주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권 읽어보기로 했는데 Y 우주를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천체 물리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 그러네.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사주셨던 거에 대해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도영아 서론에 간단하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론에는 어떤 걸 쓸지 알지. 한번 그래도 얘기해볼까? 어떻게 내가 이런 내용 쓸 거다? 독후감은 주로 줄거리 쓰잖아. 근데 도영이는 다르게 써도 되긴 해. 뭐 이게 독후감이라고 정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어떤 걸 쓸까? 책 내용? 제가 읽었던 책,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줄거리요. 천체 물리학 관한 내용이랑 인상 깊었던 책의 줄거리. 좋습니다. 근데 이 줄거리랑 천체 물리학 관련한 내용이랑 비율, 분량을 좀 비슷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결론은 여기 선생님 빨간색 박스 친 거 이 부분 넣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마무리가. 자, 그래서 도영이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영이 글인데, 일단 도영이가 쓸 수 있는 글의 종류를 더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 약간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걸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뭐, 행복의 조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일 수 있는 글인데, 그것도 잘 쓰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말로 풀어서 첫째, 둘째, 셋째로 쓰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쓰지 않아도 돼, 도영아. 만약에 첫 번째 행복 조건이 이거면 예시가 이거고 나는 여기 마지막에 쓴 부분 내 경험은 이거다. 이거를 분리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써주세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순서를 정한 친구는 도영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이게 좋고 즐거움이 좋고 기쁨이 좋고 행복순이 좋은 것이다. 좋은데 이걸 말로 쓰자는 거죠. 좋은 것보단 즐거움이 말로 쓰는 게 사실 읽기에는 더 편합니다. 이거를 보면 무슨 뜻이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선생님 내용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 그런 데부터 문단 나눠주고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감정을 느꼈는데 이게 행복인 것 같다. 단정 지을 수 없는 마음이다. 이거 아주 좋게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영이는 이렇게 숫자, 기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만 말로 풀어서 써주고 문단만 잘 확인해 보세요. 잘했어. 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중용의 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중용이 도대체 뭘까? 자기 자신이 중용의 덕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중용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철학자는 너무 거창하지만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야. 행복의 삶을 위해서 행복의 가치를 한번 더 보세요. 어떤 걸 추구하면 될까? 그래서 제시문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얘기한 어떤 중용은 무엇이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절제된 자세인데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지 말자 이거지. 우리 선생님도 길 가다가 침 뱉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게 잘못인 걸 알면서도 마땅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심코 행동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본성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대로 뭔가 행동하기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에 본성은 절제할 줄 알고 중용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다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를 활용하면 좋겠고, 아까 표를 캡처해 놓은 거예요. 여기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세 가지를 정해 볼 건데, 오늘은 개요라는 거를 너무 막 딱딱 짜여져서는 쓰지 않고, 일단 한번 선정 도서명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넘겨서. 제목은 자유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주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용 중에서 어떤 중용,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중용의 자세를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부제로. 이제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맥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일단 서론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해서 간단히 적는 거죠. 이거는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짜주는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짜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짜볼게요. 그럼 개요도 발표해주고 그대로 선생님이 오케이 하면 써도 됩니다. 첫 번째는 약간 이론적인 거를 넣어주고 본론에는 내가 생각하는 중용의 덕. 근데 무슨 중용의 덕이야? 행복으로 가는 중용의 덕 세 가지. 그걸 고른 이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타당한 이유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결론에는 큰 틀을 짜주지 않고 자신의 주장 재강조하고 글의 효과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끝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 중용의 덕 중에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재강조를 하는데 이거 말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오늘 한번 다른 걸 써보고 중용에 대해서 간단히 적자면 우리 뭐가 있어? 국가 안에서 행복한 게 중용이야. 국가 안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용이야. 또는 양극단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절제할 줄 알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는 게 중용이다. 감정적인 것으로 정리를 해줘서 써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짜보고 자기가 한 5분 정도 생각하고 개요 생각한 게 있다면 말을 해주세요. 자, 오늘 이제 중용의 덕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문영이만의 중용의 덕 골라보고 이제 주장하는 글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보내준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들을 몇 가지 할게요. 일단 여기 선생님이 막 길게 첨삭은 해놨지만 그건 문영이가 읽어왔을 거고 질문 첫 번째 해볼게. 문영이가 이렇게 길게 3장을 썼잖아. 이 글을 한번 간단하게 아니면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를 소개해볼까?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 중에서 행복으로 가는 이 덕 중에서는 이제 용기랑 절제랑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덕을 소개하는 글인 건가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말을 해줬는데, 여기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해줬죠. 절제, 용기, 배려를 지키면 좋겠다. 그럼 문영이가 이 3가지 덕을 골랐는데, 강조하고 싶은 덕 하나랑 그 덕을 고른 이유 말해보자.
이 세 가지 적 중에서 저는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배려와 용기와 같은 다른 덕들도 자신의 이제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으므로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약간 개인적인 삶에서도 절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치? 네. 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이 결론을 이제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칸도 그려줬는데 이제 요 세 가지 덕을 잘 실천을 하면 좋은 사회가 지금보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 그러면 지금은 서로 배려하지 않고 좀 그런 사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봐보면 다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했으면 이제 조금 더 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배려 덕분에 어떤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거 너무 궁금해서 자,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악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악용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배려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제 자기만 생각하게 되므로 약간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할 것 같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내면적으로는 약간 질투하면서 약간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길로 들게 하는 수단이 되면은 이제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질투가 이제 지나치게 되면 거기다가 배려는 또 부족하게 되면 이걸 악용할 수 있다. 근데 문영아, 질투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의 욕구라고 생각해? 뭔가 남한테 느껴지는? 아무래도 그 남이 남을 되게 약간 싫어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질투심이 자유롭게 이제 생겨나고 이 질투심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남을 생각하는 그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음, 통해서 절제도 중요하다는 걸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오늘 이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영이 글을 잘 읽고 첨삭한 후에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글쓰기와 첨삭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죠? 오, 재밌네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아예 개요를 안 주는 그런 수업도 있나요? 네, 개요를 짜는지 안 짜는지는 그날그날 수업 주제나 학생들이 그 주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또 그 교재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매주 다양하게 수업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선생님은 온라인 유아 논술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온라인 유아 논술 현장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아, 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그럼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